사람을 사귀다 보면 문득문득 드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 사람 만나기 전보다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되어진 것 같다. 내가 보고 배울 점이 많아서 그 전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옆에서 자극이 되어준다처럼 초반 콩깍지가 벗겨지고 난 후에도 이 여자를 참 잘 만났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좋은 여자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좋은 여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사실 이 부분은 개성이 정말 또렷하고 자기 주장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고선 대화도 여러 번 해보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우리는 초반에 딱 몇 번 보고 좋은 여자일지 나랑 잘 맞는 여자일지 알아볼 수 있는 필터를 갖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은연중에 이런 자기만의 기준이 잘 드러나는 외모를 먼저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자기 생각, 취향, 개성을 바탕으로 외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옷차림, 패션 소품을 어떻게 스타일링을 했는가에서도 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즉 본인이 타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지길 원하는지 스스로에 대한 연출력을 살펴보시면 좋아요. 우리는 이런 걸 컨셉이라고도 하는데 수수한 컨셉인지 화려한 컨셉인지 고급스러운 컨셉인지 어떤 컨셉으로 자신을 운용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까지도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컨셉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충분히 만나면서도 결을 맞춰갈 수 있는 사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곧 서로한테 잘 맞는 사이,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주는 관계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에서 자기를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런 쪽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으로 뭘 봐야 할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외적인 컨셉뿐만 아니라 몇 마디 대화를 했을 때 부드러운 표현력 속에서도 확실한 자기만의 생각이 들어있는 사람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보통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걸 좋아해. 나도 그런 거 관심 있어서 맨날 찾아보는데 처럼 자신의 생각과 관심사가 어떤 쪽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여러분들은 상대의 강단 있고 딱 부러지는 말투나 표현력도 물론 보셔야겠지만 이 사람이 어떤 생각과 성향을 갖고 있는지 상대의 말 속에 쓰는 단어 같은 요소에서 상대의 색깔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딱 보니 상대는 노란색이네 라고 1단계로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나도 1단계의 사람인 거고 보니까 노란색인데 살짝 빨강이 섞여서 오렌지에 가까운 색을 가진 사람이네 라고 좀 더 정교하게 구분할 줄 아는 3단계의 사람이라면 나도 3단계의 사람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이건 역시 나도 사람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대로 상대가 좋은 사람, 맞는 사람이다 라는 잣대를 세우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눈높이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급하게 만나게 되면 원래는 오렌지색으로 보일 수 있는 상대를 그냥 노란색이네 라고 퉁쳐서 대략적인 실루엣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아차차 지금 보니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자기 기준이 서 있는 사람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이 사람과 사귀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미연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 기준이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상대에게 자신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성관에 대해서도 자기 주관이 서 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는 남자 안 맞고 가는 남자 안 잡는다 라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한 상황 자체를 본인이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난색의 사람이기 때문에 한색이나 무채색이 다가왔을 때 미안 우린 결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똑부러짐이 있어서 남자 입장에서도 다소 힘든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설사 이런 사람들이 본인은 바람기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뜨뜻미지근한 의사표현으로 상대에게 오해를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다소 복잡해지는 상황의 여지를 충분히 만들 수도 있게 되거든요. 어찌 보면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꽤 까다로운 여자, 깐깐한 여자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만나면서 나하고의 관계에서 확실함과 신뢰를 만들 수 있는 성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초반에 자기 색을 확실히 표현하는 사람이 오히려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좋은 여자 구별하는 방법은 정서가 안정된 사람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것도 역시 첫 번째 가치관과 마찬가지로 외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려면 꽤 오랜 시간 상대를 관찰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바로 가족과의 관계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특히 가족과 전화를 할 때 가장 잘 보이게 되죠.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좀 다른 분위기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자들이 저 왔어요, 밥 먹었어 로 하루의 대화가 끝나는 분위기라면, 여자들은 우리 딸 왔어? 밥은? 처럼 집에서 소중한 우리 딸로 키워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밤에 데이트를 할 때 부모님이 소중한 우리 딸이 걱정돼서 전화하시는 상황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발생을 하죠.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까 데이트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걱정이 돼서 연락을 자주 하십니다. 바로 이때 부모님과 전화하는 그녀의 태도를 살펴보세요. 꽁냥꽁냥 애교, 사랑이 장착되어 있는 그녀의 모습이라면 자라면서 부모님과의 정서적 유대가 잘 형성되어서 감정도 차분하고 안정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모습은 평소에 무뚝뚝한데 전화할 때 옆에 누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사근사근하게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냥 평상시에 부모님한테 하듯이 습관처럼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충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성을 만날 때 꼭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받고 자란 사람, 밝은 사람을 만나세요인데, 이런 여자들은 좀 감정이나 내적인 부분이 안정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불안해하거나 감정선의 기복이 크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평균치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대도 납득할 만한 범주 안에서 표현을 하게 돼요. 근데 불안감을 안고 있는 사람은 괜한 피해의식과 의심이 깃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만나면서도 꽤 상대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불안해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제어하기 힘들어하기도 하니까 덩달아서 같이 있는 옆에 사람까지도 불안감이 조장되기도 하죠. 언제 헤어지자고 할지 모르는 상황이나 그냥 섭섭함 정도에서 그칠 수도 있는 문제인데도 굉장히 과민하게 화를 내면서 자기의 이해를 바란다던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꼭 마음과 감정이 안정되고 어른스럽게 자신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살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정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 혹여 남자가 힘든 일을 겪거나 안 좋은 상황일 때도 때로는 누나처럼, 엄마처럼 의젓하게 리드해줄 줄도 알기 때문에 남자에게도 심적인 의지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관계로 더 굳건해질 수 있겠죠. 남자들이 연애하면서 지치는 게 언제까지 나만 해야 돼? 이거랑 나도 힘들어, 나도 기대고 싶어, 이 두 가지가 크잖아요. 근데 이런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안정된 사람은 때때로 듬직한 모습으로 남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고 비타민 같은 피로회복제 역할을 해주니까 꽤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좋은 여자를 구별하는 방법 마지막은 연락 잘 되는 사람인지를 체크해 보세요. 의외로 많은 커플이 연락 문제로 갈등을 겪습니다. 저는 내가 생각이 많아지는 사람, 불안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하고의 관계는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 살펴보면 초반에 연락 문제에서부터 잘 안 맞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물론 서로 연락하는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말로 나는 원래 이러니까 이해해줘 라고 일방적인 배려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연애 초반에서만큼은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이 연락해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순히 스타일의 문제로 가볍게 넘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할 때마다 바로바로 받아야 되고 집착을 참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재 중이라면 콜백 제대로 해주고, 연락을 못할 상황이면 적어도 상대한테 이러이러한 내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서 괜한 오해는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연인이라는 게 단순히 남사친, 아는 사람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돼? 사람이 연락 못 받을 수도 있고 상황이 안 되면 못 할 수도 있는 거지 하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그냥 넘긴다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게 연인 관계라고 말하고 싶어요. 적어도 내 옆에 이 사람이 지금처럼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가족 다음으로 내가 편하고 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으로 우선순위에 둔다면 나와의 심적 거리감이 가까운 만큼 남들보다 더 신경 쓰고 챙겨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관계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상대가 그렇게까지 하는 건 나한테 무리다, 피곤해서 나는 못한다 라고 말을 했다면 과연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내내 연락 문제에 대해서 일절 섭섭해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는 상대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초반에는 마냥 좋고 뭐든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연락 문제가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모르게 신뢰관계에 금이 가게 되고 나만 일방적으로 상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섭섭함이 쌓이면서 나중에는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냉정히 생각해보면 연락에 무심하고 별 신경을 안 쓰는 사람도 본인이 진짜 좋아하고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에는 자기의 에너지를 아끼지 않을 겁니다. 자기한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절실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도 열과 성을 다할 거거든요. 고로 처음부터 내가 더 많이 좋아해서 일방적인 관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내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고를 하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괜히 의심하고 마음 졸이면서 연락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자신과 이런 코드가 잘 맞는 분들과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롱디 커플, 군대 가서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도 사실 이 연락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못 보고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될수록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자연히 이런 갈증이 해소될 수 있는 상태를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연인 사이도 내가 아끼는 사람이기에 더 배려해야지만 관계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좋은 사람이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좋은 사람이면 상대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 거거든요. 대신에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갖고 있어야 이런 것들이 맞춰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스위티 분들도 좋은 사람과 기분 좋은 연애를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